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574를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주린 왕님께서 또 남겨주셨고, 이 마리님께서 2부 시작 큐라고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와, 들어갔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박경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와,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 명과 이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고민까지 도와드립니다. 박경희님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김수일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김수일님.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대명 전문가님은요. 방송 시간에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수일님 들어오셨고요. 많은 분들 박경희님 들어오셨다는 이야기까지 남겨드리고 그럼 톡방 분위기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네, 어떤 강의를 들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은 뭐 전주 방송에 이어서 단기 매매 하는 그 방법을 기법이죠.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은 정말 길게 가져가는 성장주나 가치주들이 크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단타적인 접근으로 단기 매매하는 방법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또 그리고 저희 톡방에 계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실전에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이 내용의 이제 자료를 제가 또 따로 톡방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은 제가 늘 이제 강의만 해드렸어요. 네, 늘 강의만 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TV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 자료들도 같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동제약 같은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주가라는 게 일단은 경동제약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경동제약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주가라는 게 이제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이 되고, 그리고 또 정배열에서 또 다시 이제 역배열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주가의 어떤 기본적인 흘러가는 이제 원리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잖아요. 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이제 대다수의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은 무슨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죠? 바로 정배열에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이게 정배열이고 이게 바로 역배열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차트의 주가의 흐름은 바로 정배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정배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빠르게 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역배열로 또 접어든 이제 종목들이 있다라면 다시 정배열이 될 때까지 조금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다시 그죠?
이제 뭐랄까요? 다시 또 정배열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결국에는 그런 이제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큰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장기형 투자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또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 네, 그죠? 여러분들 보유를 하고 계시면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동제약의 일봉의 흐름이에요. 자, 경동제약의 일봉의 흐름인데,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매집 강의를 해드렸었던, 그죠? 매집 강의를 해드렸었던 그런 어떤 이제 패턴의 형태를 보여주는 네, 그런 그림이죠. 자, 보시면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매집의 형태를 만들었었고, 그런 이제 매집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첫 이제 거래량을 이제 만들었었던 네, 상승세를 만들었었던 이날 장대 양봉이죠. 상한가를 만들었었던 10월 12일 날 이 거래량이 거의 1,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입니다. 이 정도의 그렇네요. 거래량은 네.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1,36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 그 말은 매집을 단단히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매집을 단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다시 연속성이 나왔고 해당 종목이 한 16%대까지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보시면은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 흐름 속에서 또다시 그죠? 네, 2,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다. 그리고 이 말은 자, 일단은 자, 이런 이제 뭐 매집을 잘 했다. 유통 주식 수를 넘어섰다.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그런 매집을 했다.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시점인 것 같아요? 좀 단기적인 좀 흐름을 봤을 때. 자, 정배열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자, 정배열로 시작을 하기 전에 보시면 주가에 보시면은 자, 항상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배열로 딱 시작을 하기 전에 보면은 대다수의 어떤 역배열로 흘러가던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이평선들이 다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렴이 되어 있죠. 네,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죠? 역배열에서 다시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그런 수렴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려 준다. 이 말은 이제까지의 어떤 그런 매물 소화를 다 거쳐가는 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매집을 했고 이제 시작을 할 거야라고 이제 이런 시그널을 주고 그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급등의 흐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매수세는 강합니다. 네, 여전히 매수세는 강하고 여전히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래량 2,500만 주, 1,500만 주 물론 유통주식수를 넘어서는 이런 거래량 속에서 이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장대 양봉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상황이다. 그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유통주식수를 넘어서는 이런 거래량이 나왔냐? 굉장히 회전율이 높다는 거예요. 회전율이 높다는 건 사고팔고를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장대 양봉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속에서도 매수세가 강하게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세나 연속성, 그러니까 이 거래량적인 부분으로 다 따져봤을 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전히 매집된 물량은 남아있다, 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매집의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이 해당 종목이 자 분봉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날 이제 상승세를 저희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할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또 이제 보유를 하면서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 속에서 뭐 이 해당 종목이 순순히 매집이 되어 있다고 해서 뭐 조정을 받은 구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여줬었지만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다시 조정을 주고 또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잘 되어 이 매집을 했었던 어떤 주체들이 어떤 이제 흐름의 방향을 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조정이 어느 가격대까지 나올 수 있고 상방에서 놓을 수도 있고 하방에서 놓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시점을 잡을 때는 여전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대응책밖에 없다. 자, 그렇지만 그런 기다림을 가지기가 굉장히 시간이 지루하다. 그죠? 어느 종목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급등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테마들이 움직일지 모르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단기 매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그런 제가 매수 타점이나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차트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일봉을 설명을 드리면서 거의 다 설명이 다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봉이나 분봉이나 흘러가는 흐름은 다 똑같다라고. 네. 그죠? 흘러가는 흐름은 다 똑같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정배열이다. 네, 정배열이다. 그런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구간. 자, 분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처음 이제 분봉의 지금 이제 흐름 처음 급등을 했었던 네, 그날의 시점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네, 그날의 시점으로 10월 다시 12일이죠. 그렇죠. 10월 며칠이라고요? 10월 네. 12일이라고 그렇죠. 아까 10월 10일이죠. 네. 네, 10월 12일로 자,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자, 이게 10월 12일에 분봉 1분봉의 흐름이에요. 자, 10월 12일에 1분봉의 바로 흐름이에요. 급등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바로 최근의 주가들 보면은 굉장히 급등을 하는 종목들 보면 연속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 네. 한순간에 급등을 하는데 뭐 채 뭐 한 15% 20% 만드는데 채 5분도 안 걸리는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빠르게 하고 그렇죠. 급락을.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내려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그죠? 뒤늦게 매수를 했다가는 정말 꼼짝없이 네, 윗꼬리에서 머물 수 있는 네, 이제 정상에서 이제 소리를 칠 수 있는 네, 그죠? 사람을 윗공기가. 그렇죠. 네, 살려달라고 네. 소리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다른 흐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 지금 이제 12일 날 이제 흘러갔던 이런 흐름, 네, 점진적인 상승세,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을 나타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타버스 관련주죠. 맥스트 같은 종목이 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과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을 네,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그죠? 이런 전질적인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다는 건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크다는 거고, 자 그런 어떤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급등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그죠? 또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또 상승세를 또 만들어가는 이제 종목들이 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 뭐 21선을 굉장히 좀 이제 잘 타고 흘러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은 언제까지 어느 구간대까지가 고점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이런 종목군의 이제 상승세를 이제 특징들을 본다라면은 21선을 굉장히 1분봉에서 21선을 굉장히 좀 잘 지켜주면서 상승세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 점진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21선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눌리는 시점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구간 흐름은 여전히 정배열이 나와줘야, 그죠? 정배열 구간대에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나 준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분봉의 흐름 속에서 본다라면은 이평선들이 나열되어 있던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뜨려 준다라면은 네, 이런 정배열의 큰 상승세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날 다시 한 16%대까지의 상승세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날 매매를 했었어요. 13일이요? 네, 이날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같이 상승을 하는 분명히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봉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렇네요. 그죠? 분봉의 흐름이 달라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다음이죠. 오늘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제 흐름을 보시면요. 자, 이게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네, 시점의 흐름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죠? 이평선들이 나열되어 있었던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뜨려 주니까 네,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해주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인데, 자 일단은 흐름 자체는 이렇다,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흐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매수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급등을 했을 때 네, 종목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었습니다. 자, 왜 이런 타점을 잡았었냐?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 정배열이 있으면 역배열이 있고, 역배열이 있으면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주가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일시적인 어떤 상승세를 만들었었던 종목이, 그죠?
다시 한번 주가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의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이평선들은 주가의 위에 있고 자, 이거는 역배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미 윗골입니다. 그죠? 네. 굉장히 긴 윗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상승하다가 말았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와요. 반등 흐름이 나오고 그런 반등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럼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정배열을 분봉상에서는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죠? 저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은 뭐예요? 상승 추세로 이어가려고 이제 하는 흐름 속이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또다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특징, 뭐예요?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다. 그죠? 이평선들이 여기에서 다시 수렴이 되고, 수렴이 되는 시점에서 뭐가 나와줘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거래량 동반되면서 주가 들어올렸죠. 그죠? 주가 안전하게 들어올리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요? 수렴이 되었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이평선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나열이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정배열로 만들기, 이제 나 정배열로 상승 출발을 할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정배열을 만들어 주려고 이제 알려준 시점에서, 그죠? 거래량을 동반해 줬고 정배열을 알려주고 시점에서, 자, 눌리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1선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늘 21선을 강조를 합니다. 자, 상승하고 나서, 그죠? 정확한 정배열을 흐름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주가가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 21선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는 것을 매매 일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 21선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자,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다기보다는요. 매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확률로 가지는 거라고 이제 매매를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진다는 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굉장히 무한적인 어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어떤 주가가 크게 내 예상과는 다른 어떤 방향성을 잡았을 때 정작 대응을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확률로 매매를 하자. 그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확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나는 매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은 손절밖에 없습니다. 또는 비중 축소, 그죠? 네. 그런 이제 대응책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리스크 관리예요. 그죠? 수익이 나도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손실이 나도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해당 종목의 이 가격대는 13,500원대였어요. 처음 저점이었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하락 추세, 그러니까 눌리는 시점에서 나는 이제 정배열을 만들었어. 자, 정배열을 만들었고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시그널을 알려줬고 그러면은 21선 눌리는 시점에서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저렇게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겠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분명히 비중이 크게 들어가요. 네,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렇다는 거지. 그런 타점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방향성 자체를 갖다가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인위적인 이탈을 만들면서 다시 주가가 14,000원대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들을, 그죠? 여기에서 본다면 추세가 만약 꺾이면서 단기적인 이제 하락 추세로 다시 한번 또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전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저점, 그죠? 여기에서 이 전저점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고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매매를,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여기에서 손절가를 잡아야 되냐? 네. 일시적인 하락, 그죠? 추세에서 벗어나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은 종종 자,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매매를 했지만 여기에서 바로 추세를 이탈시켜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가는 그런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타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하. 매수 타점을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것 같긴 그리고 해요.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네. 거기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좀 유입이 된다는 것도 알고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이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위적인 이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이탈을 네, 그죠? 상승 추세로 이제 이어가려고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최근에 주가들 보면요. 오늘 몇몇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종목들이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주가를 순간적인 박스권 구간에서 반등을 시켰다가 그 구간대에서부터 이제 갈 거야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상승세를 만들고 바로 크게 급락을 시켜버리는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순전히 매수를 굉장히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따라잡는 매수, 그런 매수는 굉장히 좀 위험한 매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눌리는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런 이제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이탈까지 여러분들이 또 계산을 하셔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처음 시점에서부터, 네, 그죠? 21선 시점에서부터 이 전저점 때까지, 그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셨다면은 해당 종목이 여기에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다가 나의 예상치에 어떤 벗어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반등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확신적인 부분들, 확신이 아니죠, 확률적인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네,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또 이제 수익 구간에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은, 자,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역배열을 만들었다가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항상 저항 구간이 있어요. 네, 매물대가 많다는 거죠. 그런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가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600원, 15,500원대 이 정도 가격대가 바로 저항선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이전 가격대 고점이에요. 여기가 저항선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익 실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간대를 크게 다시 바로 돌파를 해 가면서 추가적인 어떤 연속성에 대한 어떤 상승세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저항받고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은 다시 한번 주가를 크게 하락을 시켜주는, 네, 윗꼬리를 다시 한번 또 길게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14,500원대 매수를 했다. 그런데 이런 구간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수익을 챙겨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순전히 아무것도 못 챙겨가거나 약수익을 챙겨가거나 또는 손실을 또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은 줄 때 챙기자. 네, 수익은 줄 때 챙기시고요. 분할 매도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라도 챙겨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 해당 종목, 자,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날의 흐름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죠? 네.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모여 있었던 시점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해주는 그림이에요. 그죠? 급등을 해주는 그림인데,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오후장에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뭐 오전장에 이제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오후장에 또 크게 다시 또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죠. 테마주들도 오전장에 이제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오후장에 테마들이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죠? 오늘 오후장에는 장 막바지쯤이었죠. 장 막바지쯤에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몇몇 휴마시스나 이제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엑세스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장중에 장 막바지쯤에 다시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자, 그런 종목들 장 초반이나 장 후에 종목하는 크게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크게 상승세를 만들어준다. 그죠? 그런 크게 상승세를 만들어 구간대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주들은 한번 상승을 하면 크게 급등을 만들어준다. 왜? 기존에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은, 그죠? 크게 매도된 물량이었고 기존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은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어떤 그런 상승세가 나와준다라면은 이런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크게 급등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포착을 한다라면은 그죠? 순간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스캘핑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상승세를 만들고 어떻게 되죠?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다시 조정을 받아요. 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시점이 무슨 시점? 역배열로 들어선 시점. 그죠? 역배열로 들어선 시점이고, 그런 역배열을 만들었었던 시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윗꼬리가 다시 역배열에서 분봉해선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역배열에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어떻게 돼요? 여기 구간대에서 자, 완전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이평선들을 다시 완전히 돌파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자, 21선에서 올라타주는 그림. 그죠? 여기 이 구간대죠. 네, 추세 돌려주고 21선을 올라타주는 그림.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거래량도 들어왔었고. 그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 등은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평선들을 완전히 올라탔었던 시점에서 다시 가격대를 올린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이미 주가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부담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하시고 그런 정배열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네, 정배열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주는 흐름 속에서 21선을 잘 보시길 바란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이 혹시나 이제 많은 좀 어떻게 도움이 되죠?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계속해서 차트에 대한 공부, 네, 주가에 흘러가는 그런 흐름에 대한 방향성, 네,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역배열이 되면 정배열이 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네, 쉽사리 대응이 되지 않고 쉽사리 어떤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오로지 심리적인 요인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해 갈 테니까 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저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지막 말씀이 눈에 띄는데, 나 이런 자료 좀 더 받고 싶다. 지금 강의 들었는데, 굉장히 잘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 강의 계속 듣고 싶다. 궁금한 거 많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끝나고 또 강의 자료도 배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1574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엘리온 북미 유럽 출시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 아까도 네오 위주 게임주 한번 살펴봤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75,800원, 4.7%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야말로 최근에 정말 정배열로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뭐 완전 정배열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지만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게임주 테마로서 네. 같이 최근에 들어서 오늘 들어서 좀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게임주 자체의 어떤 그런 흥행몰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메이드 관련해서 그런 대장주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업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는 뭐 카카오 게임즈나 그죠?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C소프트인 줄 알았는데요. NC소프트나 네. 뭐 이런 펄어비스나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대장주들의 어떤 흐름들은 이제 좋습니다. 네, 좋은데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 뭐 펄어비스나 뭐 그런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좀 다소 지지부진한 좀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테마주 자체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이 지금 같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상승세를 만들어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네, 순전히 테마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특징주 제지와 골판지 제조주들이 연말 포장 상자 가격 인상 전망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신풍 제지가 오늘 셌습니다. 22%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고요. 대형 포장 13% 가까운 상승세 보였네요. 영풍 제지도 7%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거래량적인 부분들, 네. 수반되어 있는 그냥 거래량적인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네.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런 신풍제지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GNC 에너지였나요? 네, 그런 종목들도 네. 그렇고 또 이제 보시면은 여타 이제 여러분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의 위치, 구간대를 보시면은 네. 이미 계속해서 연속성을 띠면서 가고 있는 종목들, 뭐 디지캡이나 그죠? 아니면은 뭐 여타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우상향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거나 상승세를 만들거나 또는 이런 과도한 낙폭 구간대에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반등이 잘 나옵니다. 네. 왜 그럼 그렇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왜 그렇다기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가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가니까 네.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흐름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 테마적으로 좀 이제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지주와 골판지 제조주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메타버스 ETF 상장 수혜 기대감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MP가 오늘 18% 상승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맥스트 16% 상승을 했고요. 덱스터는 8%, 선익 시스템 5% 가까운 상승세, 알체라는 10%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11%. 알체라를 어떻게 메타버스 관련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아니라고 공시를 했는데도 알체라가 10%를 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니라고 해도 그죠? 뭐 여러분들 대선주는 안 그런가요? 아니라고 해도 네, 올리겠다고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인기가 그렇죠? 너무 많은 종목이네요. 자, 네. 일단은 이제 장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였습니다. 맥스트였습니까? 처음에는 맥스트였어요. 아. 처음에는 맥스트였고 그 다음 후발주가 자이언트 스텝이었고 네. 그 후에 뒤따라오던 종목이 MP였었는데 MP가 장중에 오후장 들어서 다시 대장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이제 장중에도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MP나 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관련주들 몇몇 관련주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맥스트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이제 대장주들, 기존의 상승세가 많이 컸었던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굉장히 좀 저조한 반면 네. 지금 시점에서부터 보는 어떤 상승세를 연출해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어떤 좀 키 맞추기 흐름, 그죠? 그런 기존에 어떤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또 다시 상승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될 테마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정말로 저평가됐다는 소식 속에서도 막 오르고 알체라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오르고 이렇게 오르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을 한다라면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네, 그런 종목군들 속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시는 게 좋죠. 그 종목은 혹시 톡방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테마에 대한 어떤 그런 급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네.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제가 분류를 해놓은 테마들을 올려드려요. 음. 네. 뭐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어떤 테마가 움직인다라면은 뭐 이제 원자력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를 전부 이제 다 올려드리죠. 장중에 이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도 네, 수급적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다 캡처를 해서 바로 올려드립니다. 네.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잘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잘 들으셨죠? 디테일하게 캡처까지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1574를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매수가 8,200원,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8,200원, 매수가와 종가가 같습니다. 0.12%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문가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하신 시점이 뭐 어떤 이제 명확한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주가의 그런 이제 반등이죠. 네.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순간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제가 명확하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대응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비중 자체적인 부분이나 그런 시점에서 뭐 어떤 재료가 이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재료가 있긴 하죠. 네, 재료가 남아있긴 해요.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빠르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7,500원대, 이 전저점 구간대를 뭐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그죠? 비중적인 부분들은 뭐 여전히 크지 않은, 네, 부담되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 네, 이 전저점 구간대를 보시고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네, 단발성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구 바이오 제약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고민은 휴젤입니다. 매수가 17만 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 마무리 2.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18만 2,900원에 마무리를 지은 휴젤인데 익절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휴젤 관련해서는 늘 복도수 관련해서 지금 한동안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죠? 네. 뭐 대웅제약이나 뭐 다른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차트의 선을 한번 본다면 16만 원대 구간대가 뭐 쌍바닥 구간이죠. 네, 쌍바닥 구간이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는 이제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다시 뭐 이제 해당 종목의 주가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면 또 이제 재료는 그죠? 내용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순전히 기술적 반등입니다. 순전히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부터 먼저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 가격대까지의 어떤 그런 이제 하락세를 보였었고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세를 또 타고 또 가려고 한다라면은 여전히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거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자체가 10%씩이니까 5% 정도라도 일단 비중을 좀 챙겨 놓으시고 네, 매수가 이탈하시면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상승 추세나 또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휴재 비중 좀 축소하시면서 익절을 어느 정도 하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예스24입니다. 매수가는 12,05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9,960원, 만 원이 돌파되지는 못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예스24였나요? 네. 네, 전혀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네요. 네, 예스24고요. 매수가는 12,05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예스24 12,050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좀 위험했었던 그죠? 이 네. 흐름이죠.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은봉, 그죠? 네, 그렇네요.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었었고, 자,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뭐 매집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네, 시세 분출이 또 나왔었고, 시세 분출이 또 나오는 시점에서 자, 해당 종목, 자, 여기에서 한번 매집 다시 한번 해주는 그림이었었고, 여기에서 신고가 만들면서 또다시 거래량이 또 이제 나와주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인데, 자, 음봉 자체나 뭐 주가의 상승세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크진 않습니다. 11%대 정도 또는 이제 뭐 저가적인 가격대 본다라면 등락폭 자체는 거의 한 이제 12%대 정도 되겠죠. 12%대 정도의 어떤 등락폭을 가진 상황에서 1,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진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차익 실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거겠죠, 그렇죠? 차익 실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일시적으로 띄우고 네, 거래량이 터진다. 네, 물량 제대로 다 정리를 하고 네,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다려 보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점진적인 이제 하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네, 일단은 뭐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방향성 자체는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어떤 주가의 어떤 급등을 만들었었던 거는 어떤 주체들의 어떤 이런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자, 여기 이런 긴 윗꼬리나 네, 윗꼬리가 달린 이런 음봉 속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네, 소멸이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다소 네, 좀 소멸이 되어 있었던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비중적인 부분 15%라서 좀 이제 비중이나 뭐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 당장은 추가 매수 시점 잡지 마시고 추세 조금 더 돌려주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는 당장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 가격대는 네, 8,000원대 구간대에서 한번 잡아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스24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입니다. 매수가 29,700원, 비중은 10%. 오늘의 종가 상황은 26,650원입니다. 1.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래량적인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좀 동반되었고 지금 2차 전지주들 좀 쉬어가고 있는 이제 흐름이죠. 네.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여전히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이다. 여전히 거래량 없는 조정이고 이런 거래량 없는 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수세는 여전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29,700원대 가격대적인 부분은 조금 높고 비중 자체도 조금은 뭐 어떻게 본다라면 적정한 비중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네. 일단은 뭐 추가 매수하실 점은 네, 25,000원대 구간대까지는 네, 기다려 보시고 추가 매수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여전히 매집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도와드릴게요.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비중은 2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15만 원까지 가진 못했네요. 14만 9천 원에 마무리를 지은 CJ 대한통운 오늘 1.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매수하신 가격대 18만 원대, 좀 주가가 뭐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CJ 대한통운에 네. 대해서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18만 원에서 비중이 25%이셔서 조금 이제 좀 가격대적인 부분이나 비중적인 부분이나 뭐 그리고 현재 주가의 어떤 흘러가는 이제 흐름들 속에서 좀 이제 많이 심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 네. 전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은 전혀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보유를 하시면서 네, 기다려 보시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대응 방안이 될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자.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금호석유입니다. 매수가 27만 원, 비중 13%. 조금 빠르게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27만 원이시고요. 네. 금호석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이에요. 네, 이 맞습니다. 해당 종목에 그죠? 네.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연일 네. 상승세를 만들었을 때, 제 아는 지인분도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장기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가가 장기 투자로 생각을 했지만, 그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휘난해지죠. 장기 투자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일단은 27만 원. 자, 비중 13%다. 일단 여전히 네, 가격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적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고점에 계시는 부분, 고점에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가적인 매수, 네, 여전히 자리를 잡으시려면은 이 하락 추세, 네, 제가 아까 전에 주가는 어떻게 흘러간다고 했죠? 정배열을 만들어주면 역배열이 되고, 그죠? 역배열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정배열을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런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야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시고 보셔야 된다. 그죠?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 상담까지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김대명 전문가님. 네, 김대명 전문가님은 매주 금요일 날 찾아뵙니까요. 금요일 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2부 김대명 전문가님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3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3부는 저와 함께 신나게 달려보시죠. 2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